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2일 새벽 3시입니다. 1979년 12.12 사건으로 해서 12월 12일이 유명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 12일은 1979년과는 다른 국가적 위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 12일 현재 대한민국을 이끄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세계적 수수께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무력화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현직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입니다. 행정부의 수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외신은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는 누구냐, 즉 대한민국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대통령실에 질문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한민국은 대표권이 없는 나라가 돼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은 6시간 만에 진압이 되었지만은 그 이후의 이 혼돈상이 정말 위기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안보상의 불안이 확산되면서 대한민국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은 아마 몇백조가 아니라 몇천조의 손해가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 핵폭탄이 용산 상공에 터진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지난 한 일주일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갈팡질팡한 것이 가장 중요한 실책이었습니다. 처음에 한동훈 대표는 계엄령 선포가 이루어지자마자 이건 잘못되었다, 내가 국민들과 함께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표결에 참여해가지고 계엄 해제를 결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정지를 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에 가표를 던져야 되는데 무슨 미련이 생겼는지 갑자기 질서 있는 퇴진을 들고 나와가지고 지난 7일 탄핵 표결 때는 자당 국회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됐었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한을 놓치니까 점점 혼란상이 더해지고 오는 14일에 탄핵안이 과연 통과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대로 가면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시기 일주일을 놓쳤다는 것이 이 사태 수습에 치명적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가 대한민국에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저 어디 구석의 변방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7대 강국입니다. 대한민국이. 그 7대 강국의 지도자가 누구냐? 이 나라를 누가 대표하느냐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중앙일보가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윤 사실상 식물 대통령, 외신 누가 한국 이끄냐 묻자 용산 답은.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제지로 6시간 만인 4일 계엄을 해제했는데 그 이후에 사실상 모든 정치적 권한이 중단된 식물 대통령 상태인데 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이 불발되면서
그는 여전히 헌법법률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외교권과 군 통수권의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이를 두고 외신들은 모순된 상황이라는 지적을 쏟아내고 있는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누가 책임자인지 아무도 모른다. 한국 대통령 집권 유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계엄령 실패 후 윤 대통령은 출국 금지를 받았고 내란죄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재임 중이기 때문에 분석가들과 외교관들이 당혹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본지가 대통령실에 한국을 누가 운영하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대통령실 대변인은 그 질문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없다고 답했다고 했습니다. 참 무책임한 대통령실입니다. 아니, 아직도 헌법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뭐 잡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비겁한 대통령실이었습니다. 미국의 국제문제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소속 한국 정치 전문가 칼 브리더호프는 파이낸셜 타임즈에 군 책임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고 대통령실도 누가 국가를 책임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다는 건 질서 있는 퇴진과는 정반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구도가 안 맞다는 거죠, 현실에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의 교수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권한을 타인에게 공식적으로 이양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지만 법적으로 그는 여전히 대통령이라면서 국가 문제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이며 그의 서명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하는 게 맞는데 탄핵을 받아가지고 끝까지 한번 법정에서 다투어보겠다는 자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일간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도 한국의 가장 큰 의문, 누가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런 모순된 상황을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LA 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후 그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면서 이 질문은 국가적인 수수께끼가 됐다고 했습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당대표나 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인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한다고 소개하고, 당대표나 총리에 둘 다 공개적으로 선출된 공무원이 아니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한덕수 두 사람이 앞으로 협조해서 잘 하겠다고 기자회견한 게 그게 다 헛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그것은 저도 즉시 보도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외국 신문에서 이렇게 문제를 제기를 하니까 얼마나 한국에 대한 투자나 한국에 대한 여행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빨리 이런 불확실성을 종식시키는 것은 오는 14일 국민의 힘이 표결에 참석해가지고 국회의원들 자유의사에 맡기는 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비상계엄령은 반헌법적 상황에서 벌어졌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헌법에 맞춰가지고 헌법적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